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이 또다시 예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170석 발언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이거 짜고 치는구나, 그런 의심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이번에도 또다시 예언을 던졌습니다. 55대 35라고 합니다. 55대 35. 이재명 55, 김문수 35. 물론 이게 전 맞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렇게 보니까요. 글쎄요.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은 참고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대 대통령 그 지지율, 소위 이제 인기조사가 되겠죠. 역대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든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정확하게 국민들의 뭐랄까 성향이 드러났다. 이념도 포함이 된 지지 성향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55대 35라고 합니다. 좌진영에서는 노무현, 그리고 이제 우파 진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맞수가 되겠죠.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우뚝했죠. 심지어는 혼자서 70% 나온 적도 있었고요. 과거에는. 근데 이게 차츰차츰 깎이더니 이제는 노무현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조사하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 1위 여론조사도 가끔은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10개 던지면은 한 7, 8개 정도는 노무현이 1위고 박정희 대통령이 2위인 그런 여론조사가 터지죠. 유시민이가 이번에 55대 35로 예언을 한 근거가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노컷 뉴스에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번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상 득표율을 언급해서 현재 화제를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5에서 35%, 나머지 후보들이 10%이 정도 득표한다라고 하네요. 이재명은 55%라고 딱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걸 조금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한국갤럽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6월 약 1년 전쯤에 발표한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가 가장 최근에 나온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지난해 3월 22일에서 4월 5일까지 전국 13살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더니 노무현이 31%, 노무현 전 대통령이 31%로 가장 많이 이제 꼽혔다라고 하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24%, 노무현과는 7% 차이군요. 7% 차이. 김대중 전 대통령 15%. 그러니까 좌진영은요, 노무현, 김대중 이 둘만 더해도 벌써 46%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 진영에서는, 우파 진영에서는요, 박정희 대통령 한 명 외에도 두 자릿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지금은. 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9%, 윤석열 전 대통령은 2.9%. 자, 윤 대통령 지지층이 지금도 많은데 말이죠. 역대 대통령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2.9%로 지난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이죠. 2.9%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만일에 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는지 이런 어떤 의문도 좀 듭니다.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은 2.7%,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 노태우 전 대통령은 0.4%,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9.8%는 특별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유시민이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로 제시한 55%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로 예측한 25에서 35%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나머지 대통령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요,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는 개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것이 이제 대선의 결과를 미리 점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가 한국 사회의 세력 구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일종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회학을 전공했죠, 이 유시민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자, 유시민은요, 또 대통령은 가장 널리 알려진 분이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감정이 있는 것이고 어떤 대통령을 제일 좋아한다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이 비율에 따라 여야 간 진보 보수의 균형이 바뀌어 왔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과반이 됐을 때쯤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위를 보여왔다라고 그 나름으로 분석을 또 했습니다. 유시민은요, 정치 상황과 선거 판세 등을 분석해 다양한 예측을 내놓으며 그동안 나름대로 이제 관심을 받아왔었죠. 2020년 4월 15일 소위 4.15 총선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때 당시 유시민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 예측. 이게 현실화되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죠. 이걸 당시 이제 우파 진영에서는 유시민은 미리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부정선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주장을 또 했었고요. 자, 당시 유시민은요, 유튜브 방송 알렐리오에서 저는 범여권이 180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않나요? 희망사항입니다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됐었죠. 이후 개표 결과 전국 253개 지역 중에 더불어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얻었었죠. 비례대표는 47석 가운데 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집계됐죠. 열린민주당 3석과 정의당 6석까지 더해 범진보 의석이 무려 189석을 차지했습니다. 유시민이 생각한 숫자보다 더 크게 나왔었죠. 또 유시민은요,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현재 판세를 민주당의 안정적 우세로 본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제20대 대선에서는 득표율 1% 차이 안에서 성패가 갈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큰 선거에서 유시민이 거의 다 예측이 이제 맞아 들어가 가지고 쪽집게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좌진영에서는 뭐 부정선거 이슈를 이렇게 결부시키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우파 진영에서는 이거는 유시민이 뭔가를 알고 있다. 부정선거 카르텔과 연결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밖에도 말이죠. 유시민은 12.3 내란 사태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만 그 당시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부 여부를 맞춘 바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1차 탄핵안은 부결 51%, 가결 49%로 부결. 2차는 51대 49로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예측이 다 맞았던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22대 총선에서 화성을 지역에서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3등으로 낙선할 거라 했던 예상이 빗나갔죠. 1위를 했죠. 이준석이. 그래서 이 유시민의 예상을 이렇게 보기 좋게 무너뜨린 이준석의 그때 당시 당선 이거조차도 그 당시에 이제 석연찮다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도 뭔가 이렇게 엄청난 어떤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죠. 이준석은 현재 국내 정치인들 중에 부정선거 없었다를 가장 강한 톤으로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쁘겠죠. 자, 아무튼요, 여러 선거 등에서 높은 비율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왔던 유시민이라고 어쨌거나 지금 좌진영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이제 주류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시민이 21대 대선에 대해서요, 압도적인 차이로 이재명이 된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누리꾼들은 일리 있다, 일리 있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절대 저 내란당을 찍을 수 없다. 이런 어떤 평가. 유시민 무조건 믿고 본다. 이런 평가도 있고 최소 55%에서 최대 63% 봅니다. 이런 댓글도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암울한 시대를 끝내야 한다. 다들 6월 3일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등 유시민을 또 반박하는 그런 댓글도 적잖이
있고 말이죠. 유시민 네 생각이야 그건 이런 댓글도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요 뭔가 좀 찝찝하죠. 예. 역대 대통령 선거를 선거가 아니고 역대 대통령의 선호도 조사를 이번 대선 결과와 결부지어서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도 다소 조금 좀 황당하면서도 좀 뜻밖이다 생각이 되는데, 자, 아무튼 전체 국민이 그동안 유시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제 주로 참고하는 여론조사 지표는요, MBS, 한국갤럽 이런 걸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거기도. 그리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호도 조사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자, 이렇다고 보면요, 대반전, 대반격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분보수가 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이재명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 중에요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이런 예언처럼 압도적인 수치로 당선된다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사실 망했다라는 것을 조종을 올리는 그런 일이 되겠죠. 저는 이재명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한 개가 역대 유력 대선자 중에 대선 후보 중에요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비호감도 높은 사람은 확장성의 한계가 있어요. 그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50%를 절대로 못 넘는다라는 그런 어떤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45%에서 묶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갖고 있어요.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갤럽이라든가 MBS 쪽에서는 좀 나쁘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달라요. 이재명하고 지금 상당히 근접해 있고 한 자릿수로 따라잡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관련해서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은 김대중은 항상 15% 가까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고정입니다. 전라도를 배경으로 자신의 확실한 어떤 배후 지지 기반이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제 뚫을 수 있는 것은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이 항상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전부 친노라고 할 수도 있겠죠. 노무현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100% 이재명에게 갈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한길 강사만 해도요, 자신도 노빠였다, 친노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사모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이죠. 그 친노들 중에서도 분화가 일어날 겁니다. 김문수 후보 정도면 친노들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다라고 저 봐요. 그래서 지금 유시민의 이 판단은 틀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가 아니고 45, 10 정도 떨어뜨려야 된다. 김문수 후보는 10 정도 더 올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누가 맞는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카르텔을 등에 업고 이런 말을 했다라면은 뭐 제가 이길 재간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제 예측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지지하는 31%가 그대로 다 이재명에게 간다라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요. 김대중을 지지하는 15%도 상당히 이번에는 좀 잘려 나갈 것으로 적어도 그 중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는 떨어져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24%는 여기는 온전하게 100%다 김문수 후보에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의 이동을 통해서 충분히 대반격 대역전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